안녕하세요. 저는 화학과에서 화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영민 교수입니다. 지난 학기에 일반화학 2 강좌를 맡았고요. 사실 일반화학 2는 그 일반화학 1에서 못 배웠던 부분 배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즘 그 현대 화학에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맛보기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식의 수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제 강좌에서는 제 분반에서는 그 방식을 조금 변경시켜 갖고, 그 일반화학 1 이후에 남은 부분 가르친 건 뭐 텍스트 가르치는 건 그대로 하고, 그쪽에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걸 좀 더 현실 생활하고 접붙여서 해보려고 그렇게 강의를 변경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비대면 상황이라는 게 가장 그 강좌를 바꾸게 한 출발점이었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코로나 때문에 20년도부터 사실 수업이 정상적이지가 않았었고요. 특히 일반화학 실험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비대면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실험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험 과목이라고 한 것들이 조교들이 실험을 한 걸 녹화를 해서 보여주는 정도 수준으로 끝났고요. 당연히 학생들 실제로 실험을 못하니까 불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21년도 작년에도 똑같은 그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실제로 학생들이 실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취미로 이렇게 열대어항을 갖고 살다 보니까 그 열대어항 유지하는데 사실 화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열대어항이라는 건 누구나 집에서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걸 응용해서 학생들이 실험을 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그 강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일반화학 1에서 못 배운 남은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매주 2번씩 만나는 강의에서 한 번은 그 강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어항을 꾸미는 그런 그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열대 어항을 갖춰서 완성을 하려면 그 속에 미생물들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달, 많게는 반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 진행되는 시간이 그 시간 길이가 어항을 세팅하는 길이하고 딱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아주 적절한 조합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유일하게 했던 거는 그 강의 계획서를 학생들한테 먼저 배포를 했는데, 그 강의 계획서 맨 앞 페이지에 그 제가 갖고 있는 어항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려놓은 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끌린 학생들이 대부분 그 사진을 보고 이끌리고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봐야지라든가 뭐 그런 관심들을 가진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질문 던진 게 저는 왜 이게 안 되죠? 저는 왜 이게 안 되죠? 그런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단히 노력은 안 했지만 그렇게 딱 그 눈에 딱 띄는 그런 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한 게 주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수업 마치면서 뭐 수업 과정 중에 아까 절반의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 1학년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뜻밖의 많이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됐던 문제가 그 과정 중에 고압 가스통을 사용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통을 각자 받아서 설치하고 그러는데 그 화학 실험실에서도 많이 다루는 그 고압 가스통을 새지 않게 잘 취급하는 게 생각보다는 좀 배워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그 학생들이 쉽게 터득을 할 거라고 너무 간주를 했고, 이게 보여주면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해갖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 이산화탄소를 빨리 흘려버려갖고 이렇게 채워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많았어. 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제 방에 와서 제가 다시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제가 이걸 한 10년 정도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옛날 때부터 제가 혼자 하면서 이거는 일반화학 시간에도 낼 수 있겠다, 관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작은 요소에 대해서는
그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과정이 되도록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막상 닥치니까 또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때 0점짜리 문제로 그 학부 TA를 하면 하고 싶냐 라는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0점짜리니까 안 써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다들 답을 했더라고요. 다들 답을 하면서 그 중에 한 학생이 자기 정말 하고 싶다, 자기 후배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고 싶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험으로 배운다라는 게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배웠던 게 되게 즐거웠으니까 그 즐거움을 다른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보기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가질까라는 걸 불러일으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한번 해보자라고 한 게 뜻하지 않게 그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된 것 같고,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교과서의 지식 전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현실 생활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제가 다른 과목, 전공 과목 가르쳤을 때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걸 최대한 끌어오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학생들이, 특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들 배우고 오거든요. 근데 때로는 많이 배운 게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보고 또 다시 들여다보고 하는 게 특히 우리 같은 이공계 중심의 교육기관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 작은 것들이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쉬운 거니까 너무 무시한다거나 하는 그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이든 제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든 제가 학생들을 케어해줬다, 보살펴줬다라는 그런 고맙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요렇게 수업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감히 이걸 하려고 생각을 못 해봤던 게 사실이에요. 귀찮기도 하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들 이렇게 실험 실습하는데 돈도 꽤 들어가고, 그러니까 시간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귀차니즘, 그런 걸 극복하기가 어려웠는데, 센터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반은 등 떠밀리고 반은 또 재원이 있으니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해봤던 게, 그러니까 정말 저한테도 중요한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안 해봤으면 어쩌면은 이거 아니었으면 저 그냥 평생 생각만 하고 그냥 또 10년 지나간 다음에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학생들이 진짜로 뭘 원하는가를 저도 뼈저리게 느꼈고, 그러니까 일반화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다들 말씀을 하시고, 학생들 반응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